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단식에 대해서 제가 재밌는 저의 경험 위주로 해가지고 뭐 학술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들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단식 전문 약국, 그러니까 비타민 전문 약국을 하면서 단식 지도를 아주 많이 했었거든요. 저한테 단식 지도를 받으신 분이 아마 좋게 1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가끔 그때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데, 이제 체내 노폐물을 깨끗하게 빼고, 그래서 염증을 치료하고,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양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질환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까 단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비타민을 쓰면서 그때 전문 약국을 하면서 단식을 같이 해봤었는데, 저도 해봤고 많이 해봤어요. 저도 해봤고 또 제 가족들도 해봤고, 제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시행했던 주스 단식을 해서 그 만성 알러지를 아주 깨끗하게 치료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그 얘기를 요즘에도 가끔 하거든요. 막 두드러기 나고 계속 힘들었었는데, 뭐 그냥 한번 단식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때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열흘까지도 못했을 거예요. 일주일 정도 했는데, 그 이후로 다시 그 정말 오랫동안 두드러기가 재발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관절염 환자들한테도 단식을 시켰었는데, 최장 길게 한 게 한 20 며칠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하는 단식은 저도 이제 어떻게 약국에서 단식을 지도를 할 수 있나, 어떻게 사람들을 가장 편안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그런 단식을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제가 찾았던 방법이 주스 단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에서 파는 그런 주스가 아니고요. 집에서 즙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든 즙을 먹으면서, 즙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했던 거 제가 찾아냈던 걸로는 이제 당근즙 아니면 토마토였거든요. 근데 과일 주스는 적당하지를 못하고요. 왜냐하면 과일은 그 당분이 많아가지고 그걸 즙으로 마시면 몸은 편안한데 노폐물 제거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과일은 빼고 야채인데 또 가장 속이 편하고, 이게 그 야채의 성질 자체가 부드러워야 돼요. 그게 너무 차갑거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설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는 가장 부드럽고 흡수가 잘 되면서, 그 다음에 아주 적은 양이지만 어느 정도의 당분은 공급을 하면서 또 미네랄도 공급을 하면서 이제 그 긴 시간 단식을 견딜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 가장 그 적절했던 것이 당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근은 또 이게 철을 잘못 선택을 하면 한 박스를 가지고 짜도 즙이 얼마 나오지 않는 단점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참 그때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그 당근즙을 집에서 만들어내지를 못해서, 그때 당시에 풀무원에서 아침마다 배달해주는 그 당근즙이 있었거든요. 그거 그때 굉장히 비쌌어요. 25년 전 그때 한 병에 그게 1리터가 아닌 거였는데 한 병에 그 당시 가격으로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하루에 보통 제가 2리터를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주스 단식은 식사는 안 하고 일반적으로 평소에 먹었던 것은 하나도 먹지 않지만 정해져 있는 주스 양을 다 먹어야 되는, 먹는 단식이었어요. 그리고 또 주스 단식, 주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스 외에 제가 그 약처럼 그 건강식품을 조제를 해가지고 그것을 매일 하루에 3번씩 먹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 방법을 썼냐면, 여러분 그냥 굶어 보신 분들 이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건 이제 물만 먹는 건데,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물만 먹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배가 고픈 것도 고픈 건데 머리가 아픈 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 몸도 이렇게 막 아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단식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몸에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비상 에너지 가동 수단이, 이제 가동 체계가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먹는 것은 없지만 내가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사람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이 있고, 체온을 그러니까 그 기초 대사량 안에는 체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내 그 면역 체계를 유지하고,
그 가장 기본적인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그 에너지가 이제 음식에서 충당을 하다가 음식이 딱 끊기면 이제 우리 몸 안에 그런 창조주가 감춰놓은 그런 비상 에너지 조달 체계가 있어요. 그게 막 가동이 되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일단 간에서 글리코겐을 꺼내 써요. 그리고 근육 안에도 글리코겐이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글리코겐은 포도당의 비상 저장 수단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이제 아주 많이 농축해가지고 만든 게 우리 몸 안에서 만든 게 글리코겐인데 그게 식사를 좀 늦게 한다든지 제때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가장 빠르게 에너지로 딱 쉽게 조달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글리코겐 저장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게 아마 만 하루를 못 버틸 거예요. 몇 시간 정도 가는데 그럼 우리가 단식을 하면 훨씬 더 긴 시간 동안에 식사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몸에서 지방을 꺼내서 쓰던지 또 더 심하게 가게 되면 이제 몸의 노폐물을 이제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된다고 그래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노폐물 중에 이제 염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있다든지 어떤 몸에 여러 가지로 염증 수치가 높다든지 하는 사람이 금식을 하게 되면 그 염증이 우선적으로 없어진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단식이.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단식을 해보면 사실은 그것은 목숨을 건 어떤 그 치료행위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숨을 건 어떤 시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수월하게 그렇게 자연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노폐물을 꺼내서 염증을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잘 되지를 않아요.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일단 주스 단식을 그냥 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스 단식을 하게 되면 그 주스 안에 들어있는 최소량의 당분과 그리고 미네랄과 이런 것들이 그 몸에 있는 노폐물을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보효소로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단식을 했을 때 오는 두통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힘든 이런 것들을 많이 경감시켜주고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스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한 게 제가 그때 이제 영양물질을 조제한 거였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그 감마리놀렌산이었어요. 감마리놀렌산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그때 제가 감마리놀렌산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게 그렇게 효과가 좋았어요. 감마리놀렌산은 오메가6 기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먹는 기름들이 다 계열상으로는 오메가6인데 감마리놀렌산은 그런 계열상으로는 같은 오메가6지만 되게 특이한 거의 약에 가까운 작용을 가지고 있는 기름이에요. 우리가 그냥 음식으로는 섭취가 불가능한 그런 특이한 기름인데 이게 오메가3처럼 캅셀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감마리놀렌산을 그 하루에 6개에서 9개를 제가 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오메가3도 하루에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3번으로 나누어서 분복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비타민 B 캅셀 제가 고함력으로 만든 거를 썼었어요. 그리고 C도 조금은 썼어요. 같이. 그러니까 무슨 단식을 하는데요. 평소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끊었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먹어내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근즙을 순수 그 당근즙을 2리터를 먹어요. 2리터를 먹어야 되죠. 거기다가 오메가3 하루 3개, 감마리놀렌산 하루 9개, 비타민 B 100짜리 하루 3개, 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한 3000ml, 거기다가 제가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까지 썼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칼슘, 마그네슘을 쓰는 거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마 다시 한다면 그냥 감마리놀렌산의 오메가에 비타민 B, C 정도만 쓸 것 같아요. 혹시 마그네슘을 쓸 수는 있겠고 하여튼 그 주스 단식 효과가 많이 탁월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그 주스 단식을 약국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결론은 그 주스 단식보다 어떤 면에서는 단식보다 또 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좋아하시고 또 관심 가져 하시는 간헐적 단식,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거 말씀하신 것 같던데 간헐적 단식 그 의도는 참 좋아요. 근데 저는 그 의도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제가 단식 지도를 많이 했고 많이 해본 그 경험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단식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지금 요지가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식은 어떤 면에서 거의 목숨을 건 치료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곡기를 끊고 우리 몸으로 하여금 죽음에 가까운 기아를 체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그 단식이 끝나고 나서 보호식을 할 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스 단식이 힘들었던 것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보호식을 거의 단식 기간만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냐고요. 일주일 주스 단식은 신나게 했어요. 살도 빠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막 신선해서 했어요. 단식 끝나고 딱 죽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음식이 들어가고 먹고 싶은지 다 먹어서 다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 안에서도 있잖아요. 이제 음식이 제대로 된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신없이 저장해요. 계속 저장해요. 그러니까 단식 잘못하고 나면 여러분 체중이 훨씬 더 불어버려요. 그리고 그 단식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제 무슨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어떤 생체 활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자꾸 우리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꾸 재우려고 해요. 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몸이 무겁고 덜 움직여야 에너지를 적게 쓰고, 그래서 적게 쓴 에너지도 다 내 몸속에 비상식량으로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 비상식량이 뭐겠어요? 결국은 지방인 거예요. 근데 간헐적 단식도 그 의미 자체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요새 많이 먹어서 몸속에 노폐물이 많으니까 한 끼라도 적게 먹고 두 끼라도 거르게 되면 갑자기 머리가 가벼워지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반복해서 하게 되면 우리도 습관이 생겨가지고 내 마음에 습관이 생겨서 그 다음에 음식을 먹게 될 때 자꾸 본래 내가 먹었던 음식보다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똑같은 양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 몸 안에서는 그것을 비상식량으로 저장고 이렇게 그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너무나 세져 있기 때문에 이게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처음에 하고 상당히 효과를 보신 분들도 거의 심리적인 그런 면에서 자기가 자꾸 폭식을 하게 되는 거라든지 그런 면에서, 그리고 우리 몸에서도 자꾸 거기에 대해서 더 강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그 노폐물 정화나 이런 효과를 좀 이렇게 낮춰버리게 되는, 효과가 별로 없게 되는 그런 슬픈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기산을, 결국 제가 또 생계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생기산은 일단 밥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과식만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 노폐물을 정화해야 된다라는 그 원리는 똑같은데 그냥 굶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은근히 자기 몸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절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로지 한 가지 이제 생기산이 명현 반응이 있어서 그게 이제 너무 힘드신 분들은 힘들죠. 제가 약을 주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생기산을 먹고 힘드신 분들은 전체 생기산을 투약받은 환자들의 10% 미만이거든요. 정확하게는 제가 빈도수를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10% 미만이에요. 그게 아마 10%가 넘는다고 하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당뇨 때문에 생기산을 드시고 당뇨 약이랑 같이 먹었더니 그래서 그런지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아주 힘들어지신 분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웠고, 그분이 저를 원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명현 반응이 있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분은 많이 고생을 하셨고, 근데 또 제가 생기산 명현 반응이 걱정스러우신 분들은 아예 생기산 드시지 말라고 요즘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셨으면 좋겠고, 전체의 10% 미만이지만 당하는 본인에게는 전체잖아요. 그냥 자기 일이니까 남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는 힘들었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하여튼 생기산은 뭐 단식을 하는 것보다는 쉬운 방법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식사량을 여러분 항상 건강을 위해서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것, 그리고 약간 소식하시는 것, 그리고
제가 생기산을 쓸 때도 비타민 B, C, 마그네슘을 쓰지만 단식을 지도할 때도 주스를 썼었고 그 다음에 오메가3나 감마리놀렌산이나 비타민 B를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3나 감마리놀렌산이나 이런 영양 물질들이 그만큼 우리 몸의 노폐물 제거에도 아주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 얘기가 재밌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예전에 했던 단식 이야기를 오늘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